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1학년 2학기 이제 7강이었나요? 이제 다각형에 이제 대해서 공부한 첫 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부분에서 이제 개념을 잘 얘기하는 연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개념,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연습시키게 하고 싶어서 진도는 조금만 나갔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을 또 드리기도 했죠.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살짝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다각형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각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이제 평범한 정의는 이 평범한 정의가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다각형을 이제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이렇게 좀 정의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각형을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그래서 이제 선분과 이제 둘러싸인, 그리고 이제 평면도형,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선분과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강조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선분으로 안 된 이제 곡선으로 된 것도 이제 다각형이 아니고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다각형이 아닌 이제 내용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각형을 판단할 때 선분과 둘러싸여 있다는 말에 조금 이제 좀 중점을 둬주세요. 예를 들어 원을 그렸는데 왜 원이 다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원은 이제 다각형의 정의인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에서 선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각형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각형의 정의를 통해서 다각형 안에 있는 이제 용어들의 정의들을 얘기했었죠. 다각형의 이제 중에 변, 그리고 이제 꼭지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는데, 다각형을 이루는 이제 선분 있죠.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앞으로 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의 끝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자님들은 다각형에서 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이다. 다각형에서 꼭지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의 끝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수학적 문제를 푸는데 저학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점점 실력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다각형을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스피킹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꼭지점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각형의 변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두 개 정도 용어를 더 가르쳤죠. 외곽과 내각에 대한 이제 용어를 가르쳤는데, 외곽을 정의할 수 있냐, 이거 내각을 정의할 수 있느냐. 내각을 정의할 때 다각형을 이루는, 그렇죠,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이에요. 다각형에서 조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말하시는 연습이 중요해요.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그게 내각의 정의예요.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그러면 외곽의 정의는 뭐냐면,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외곽의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다각형에서 이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은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두 개가 있는데, 외곽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선택해서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외곽은 서로 막곡지가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어떤 거를 외곽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외곽을 정의하기 전에 다각형의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두 개 있는데, 그 외곽 두 개가 막곡지각이라서 서로 같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외곽의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연습을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각형을 이루는 한 변과 다각형을 이루는 한 변과 그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각형을 이루는 한 변과 그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 외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해주시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개념을 가르쳤죠. 다각형에서 정자가 붙었다, 정자가 붙었다, 정자가 붙었다, 정자가 붙었다. 이 정자는 이제 바를 정자를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시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다각형 중에 좀 올바른 모양이다, 가장 이제 이상적인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고요. 그런 이제 정자가 붙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다각형에서 정자가 붙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이것이 같고 모든 이것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모든 외곽의 크기도 같다는 거죠. 내각은 내각끼리, 외곽은 외곽끼리. 그래서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정다각형 할 때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정다각형의 정의를 얘기할 때 정자가 붙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변의 입장에서 각의 입장에서 그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고 이런 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정다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해서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만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중에서 누구도 있죠? 마름모도 있죠. 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이제 정사각형 아니에요. 그 모든 각의 크기 같은 사각형은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별이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해서 정사각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제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정사각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자가 붙으려면 두 개 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았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정사각형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정사각형이면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연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얘기하느라 길었고요. 우리 제자님들이 꼭 스피킹 연습, 들으면서 스피킹 하는 걸 하니까 듣기 평가 말고도 제가 듣기를 계속 찢는 이유가 여러분들 들으면서 스피킹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항상 큰 힘이 되고 제가 이제 어떤 강의하는데 어떤 여러분들한테 좀 활력소가 돼요.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몸이 지치지만 좀 마음이 좋거든요. 제가 얘기하느라 좀 또 길게 얘기하느라 죄송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